6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당권. 8월 전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나서기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가 나서봐야 뭐 질문들 정도에 출연해서 뭐 약발도 세지가 않고 저도 이 워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김어준이니까 김어준이 나서서 당권 영향력을 이 지금 또 들이미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김민석 흔들기를 그거예요. 뭐 예. 그건 아주 뭐 그냥 누가 봐도 아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에 넣고 안 들고는 내 마음이야.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20분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사람, 하여튼 국정으로 인해서 미국 방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강경화 대사도 이 공항으로 또 마중 나가는 것도 이 쇼츠에 나오는데 그런데 차기 대선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다. 굉장한 비아냥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는 우리 손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왜 지금 대통령도 도구론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코스피 5천 6천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듯이 차기 대선 주자 육성 프로그램을 왜 주류도 아닌 당신이 해? 당신도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오만함이 배어 있는 것 같고요. 그 공격의 대상을 보면은 가장 지금 난타 아주 많이 얻어맞은 대상이 김민석 총리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뭐 보니까는 송영길 지금 전 대표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이 고려하는 인물들은 결국은 차기 대선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김어준 방송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김어준 방송에서의 그 당권 주자는 그러면 정청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 루트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건가 예. 싶은 정도로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국민의힘의 현실이겠죠.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여유가 있다 이런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원인이다라는 해석을 준. 근데 박찬호에게 여쭤봅니다. 네. 지금 유시민 작가도 김어준도 김민석은 당권 주자감이 아니다. 차기 대선 주자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냥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건 거의. 유시민 작가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구원이 있잖아요. 정몽준 캠프에 갔던 사람은 누구냐? 예. 그래서 그거를 쉽게 잊지 않겠죠. 그리고 그게 빌미가 될 수 있겠죠. 김민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그리고 실제로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하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예. 김어준 씨도 그렇고. 근데 좋은 얘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고 회의도 안 하고 마치 무슨 아빠 없는 뭐처럼 했다.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총리실에서 그에 대해서 해명까지 냈고.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터졌는데 그에 대해서 총리가 손 놓고 국정관리를 안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에서도. 근데 마치 본인이 그걸 확인한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이번에 그 미국 간 거를 두고도 대통령의 후계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해석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는 거지. 그래요. 네. 근데 마치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서 김민석 총리에게 계속 그런 걸 들이밀어서 일종의 이제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전당대회 구도를 만들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너무 몇 번 누적되니 반복되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발끈했습니다. 무슨 무협지 공장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근데 이건 저는 공장이 아니라 공상이다. 저는 좀 그것도 그랬어요. 아니, 총리가 유튜브하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이제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워낙 큰 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화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후계 어쩌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지났는데 무슨 후계예요, 후계는. 임기 1년도 안 끝나서 후계자를 만드는 대통령도 없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말이 안 돼요. 근데 김어준 씨만 그 얘기를 해요. 조국 불러다가 뭐 차기 대권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때 유시민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차기를 노린다면 큰 물에 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기에 청와대 예.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의 취지도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조국 대권 주자 만들려고 합당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되는데 김어준 씨 공이 지대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도 딴지일 게시판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보다 대통령이 힘이 더 세졌어요. 그리고 임기 초에 대통령의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리다 그러죠. 목에 난 비늘을 예. 잘못 건드리면은 신세 망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주의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정무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 만드는 일을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어쩌면 출마 안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정청래 대표가요? 일부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출마해서 떨어지면요 다음에 공천도 못 공천 받아요. 못 받지. 제가 아니, 자신합니다. 아니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정선혜 의원님 그러면 마땅히 친문 쪽에 또 친청 쪽에 본인이 이제 청이니까 그럼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 김민석 떡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확 기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정청래는 더 어려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도 않으면 그럴까요? 과연? 아니 지금은 나설 생각으로 지금 예.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만에 하나 정청래 대표가 어떤 사안을 계기로 해서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한다 해서 예. 김민석 떡상이 완전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생각을 해보겠죠. 여기서 김민석 떡상을 시키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을 대타로 당대표를 시키는 게 어쨌든 정청래가 안 나가면 그것 때문에 흥분할 그 강성 지지자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김어준 방송의 그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그 소위 오픈 퀘스천이라 그러죠. 아.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뭐 현재로 원식을 볼 때 민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네, 거고. 정청래 대표는 나갈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 뭡니까 공소 취소 거래설 나올 때 또 왜 김어준 방송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맹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 또 가가지고 달래고 뭐 지금 자기 나름대로 중간에 브릿지 오버 트러블도 워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은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고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곱겠습니까? 그리고 몇 번 삐그덕 됐잖아요. 처음이 아니고. 그리고 꼭 대통령 순방 가면은 뭐 여기서 악수를 했느니 말았느니 아니 신스틸러가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예. 법사위에서 막 무슨 뭐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삐걱거리는 관계가 하루 이틀은 아니고 꽤 됐는데, 그러니까 비주류 출신 대통령과 비주류 출신 당대표 조합이 안정적인 조합은 아니에요. 임기 초에는 대통령하고 딱 교감할 수 있는 주류. 그런 주류 출신의 당대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으로서 아쉬운 결과죠. 근데 이제 반대.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아니었어요. 선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고민일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김민석? 아, 냈다가 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은 안 하겠어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물론 아니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1순위 저는 검토 기준일 거예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는 걸 봐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후보군에 올라가. 아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모피라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보궐선거에서 원내 입성을 해서 당 대표로 나가겠다. 그렇죠. 근데 보궐선거에서 또 이제 대통령에게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가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에 대해서 양보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꽤 있죠. 예. 자, 송영길 전 대표 설도 나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이 좀 도는데 예. 근데 사실 국회의장하고 당대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뭐 그래도 그 당은 막 하잖아요. 국회의장 하다 당대표를 한 적은 없고 아니, 총리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상한 건 많죠. 저는 이제 그런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법부의 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당적을 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초정파적으로 국회의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건데 그런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이 다시 정파의 수장으로 돌아간다? 아니 그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주변에 부추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장 하시면은 정계 은퇴가 그동안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약간 예외였는데 예. 저는 우원식 의장이 좀 여기서 그렇게 좀 다른 전통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나 근데 생각이. 박원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하시죠. 그 김어준 방송에 열광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수로요? 많아요? 예. 자, 김어준이냐, 류이재명이냐, 류이재명 대 김어준. 수는 저는 뭐 그 김어준 쪽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류이재명 이쪽도 화력은 만만치 않아요. 예. 그래서 약간 비스무리한 지금 그 싸움 비슷하게 되는데 수는 그쪽이 많아요. 붙어봐야 알겠구나. 네. 왜냐하면 하루 이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예. 김어준 씨가 저거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그런 기반이고 일체감이고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이 권리당원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중앙당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는 역할 다 마다하고 호남 선대본부장을 자처하고 호남 구석구석 다니면서 자기 자기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간단치는 않아요. 정청래입니다. 네, 간단치 않아요. 실제로 이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가 호남만 조사한 걸 보면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호남 스킨십을 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 이야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주로 이제 이 뉴스공장, 매불쇼 또 질문들, MBC 손석희의 질문들만 출연하는데 빨리 좀 흑백 여의도에도 나와주세요. 흑백 여의도에 나오면 저희가 대담을 바로 유시민 100 또 누구를 흑으로 해서 한번 좀 대담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매불쇼도 하여튼 뭐 많이 이 구독자가 많아요. 우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자,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서울대 내에서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물 반 고기 반 후배들을 두고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도 뉴 이재명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 오면 이 뉴 이재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다. 이 유시민 작가는 참 이런 정의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을 지칭한 나도 거라면 지금 맞는 생각했어. 말이죠.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떠올랐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러나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건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몇몇 대표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 확장되고 유입된 지지층들이고 근데 그 지지층들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하는 몇몇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장관들 청와대 정무수석을 막 실명으로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이 사람들이 잘못 전달하거나 그럼으로써 이 검찰개혁이라는 성스러운 의제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예. 거꾸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들도 다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뜻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오. 그러면서 사실상은 본인들의 주장을 그렇게 대통령을 빌어서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혼란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시민 작가가 전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예.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럴 거다라는 일종의 내재적 접근을 하는데 내재적 접근이라는 말을 본인이 쓰기도 했어요. 예. 그 김문수 후보 부인에 대해서 어려운 내가 말을 많이 그거는 씁니다. 네. 뭐 내가 그거는 그 폄하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내재적 접근을 해봤을 때 그렇다. 본인이 궁예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알아요? 대통령 마음이 됐든 누구 마음이 됐든 간에. 근데 마치 본인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관심법의 대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혹세무민하는 행동을 이제 좀 그만해라. 낚시하셔라 낚시 TV도 하시던데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요. 궁예. 누가 이렇게 마음을 어지럽히냐 보인다 보여 궁예인데 자 정말 찐 좌파 박정호에게 여쭤봅니다. 유시민은 좌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정의당 소속이었는데 그러면 저도 그러면 저기 우리 박 의원님 포함하여 찐자파 누구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아니 뭐 우리 진보 정당은 아직 있잖아요. 예.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예 정의당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전호 의원님은 맞는가 이렇게 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아 저는 것 같은데. 찐 우파. 네, 찐우파. 네, 정전호 의원님. 의원님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우파요. 그 이제 합리적 우리 우파신 것 같은데. 그게 찐이지. 찐.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찐 우파가 아니에요. 극우죠, 극우. 예, 찐 그러니까 또 찐 이게 생각나는데 우리 여러분들 TV 조선의 간판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를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스터 트롯 광고까지. 자, 이거 제가 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이 꼭 우리 대표님이 기억을 해주시겠죠. 자, 끝으로 뉴 이재명에 대한 이렇게 유시민 작가 정의 내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대통령에게 또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SNS 올리면서 뉴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또 링크를 걸었었는데 마치 배신자 마냥 이게 이 앞다투어서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마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정책에 있어서 실용적인 그런 그 외양을 보이는 정책 방향 그런 데다가 소위 이렇게 그 뭐랄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콕 찝는 예를 든다면은 왜 주식을 팔 때 왜 이틀이 걸리느냐 요런 거는 금세 피부에 와서 닿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소위 무당층들 중에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은 게 사실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는 그렇게 진하지는 않죠. 예. 잘하면은 잘한다라고 인정하지만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거기 지금 착근되어 가지고 굉장히 전선에서 뛰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다면 또 거기에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우상호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완전히 도매금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만이 순혈 민주당의 핵심 성골 구성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지나친 오만이며 독선이며 과연 유시민스러운 그런 예. 어떤 순혈주의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정도로 얘기를 할 거라면 저 정도로 영향력 행사를 하려고 들 거라면 다시 글러브 끼고 링으로 정치를 올라와라. 음. 근데 글러브 끼고 링에는 올라오지 않으면서 링 밖에서 오히려 룰도 다 정하고 누가 이겼다고 판정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할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론도 만들어 가야 되고 예. 그 사람들이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결과에는 하나도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정치를 흔드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흔들 수 있도록 방치한 거.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흑백 여의도 출연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연락 주시고요. 바로 또 우리가 대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이재명에 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출연하면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달려라 캔디는 다음 방송으로 달려갔네요. 네. 계속 괴롭고 슬플 거예요. 예,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흑백 여의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금은 더 편하게, 조금은 더 쉽게 또 오후에 하하호 웃으면서 보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더 진하게 카페 오래처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여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